대선 끝나고 미국에서 온다고 했는데 오시면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어떤 내각의 어떤 자리를 제안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글쎄요, 뭐 내각을 제안한다기보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검사를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정치사에 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네. 그분의 어떤 미래,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겠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에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도 아울러야만 국민들이 어디 기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앵커께서 네. 내각에 대한 제안 이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치 다음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수 쪽 인사들을 영입해서 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이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홍준표 시장 SNS를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그 네. 아까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을 했는데 어쩌다가 한 사람한테 두 번이나 범죄를 당했어. 내가 속았어. 뭐 사기를 당했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네가 이재명한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센 수위로 좀 가감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삭제를 했다. 일단 뭔가 울컥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삭제를 했다라는 건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2번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다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친윤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당계도 내시고 이제 정치에서 좀 손을 떼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러한 뭐 좋게 말하면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8명으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원팀으로서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고 나가신 것도 아쉽지만 지금은 당 내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저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정치계로 돌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 친윤 그룹에 대한 이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 이재명 나라, 이재명 세상, 뭐 이재명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시장은 뭔가 이번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조상우 변호사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고난의 시간이 될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썼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보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복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없는 범죄를 만든다거나 애초에 네. 문제되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뒤늦게 뭐 샅샅이 훑듯이 털어가지고 범죄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 근데 이미 드러난 범죄, 이미 확인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죠. 뭐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딱 한 배만큼만 하실 거예요. 딱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을 하실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까지 뭐 사건에 어떤 이른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범죄를 덮어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네. 검사로 생활한 시간보다 정치인으로 산 시간이 더 기세요. 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사 정치하면 안 된다.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되고 검사가 이른바 검찰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어떤 정치 현장에 개입해서 어떤 네. 정치인들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오히려 나서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이른바 유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도만 돼도 그나마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참 재미난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아울러서 지금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검사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이 뭔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 정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분을 좀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이재명 후보도 앞서서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말 옳다라는 취지의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글을 3시간 뒤에 삭제를 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난국의 이념,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합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라고 얘기를 올렸어요. 조 변호사님.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대선 끝나고 미국에서 온다고 했는데 오시면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어떤 내각의 어떤 자리를 제한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글쎄요, 뭐 내각을 제안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어떤 길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런 작업이라면 검사 내지는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근데 그게 좋은 의도는 그런데 때로는 과거의 퇴행적인 시각으로 과거 사건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시선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검사를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정치사에 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네. 그분의 어떤 미래,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겠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에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도 아울러야만 국민들이 어디 기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보수주의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식견과 의견을 한번 나누고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네, 뭐 내각에 뭐 무슨 자리를 제한하고 이런 거보다는 같이 보수도 민주당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뭐 그런 친근함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아까 홍준표 전 시장 돌아오실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민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까 앵커께서 네. 내각에 대한 제안 이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치 다음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수 쪽 인사들을 영입해서 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이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홍준표 시장 SNS를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그 네. 아까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재명의 나라는 엉망일 것이다. 여기서 한번 괴로움을 느껴봐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용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홍준표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아니 이재명의 네, 나라에서 짧게. 살아보라는 말은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냐. 그런데 그런 이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너도 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드러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는 없어도 누군가를 없는 책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한 형태의 정치 보복은 없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글이지만 두 분이 해석은 참 달랐다라는 거죠. 네.